수원 데일학원 장기적 의사결정 파트 원가관리에게 자 1번서부터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424페이지예요. 자 1번 장기적 의사결정 시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중 장기 의사결정을 위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기본 원칙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이자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비 중에 세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제 비용이 발생하시면은 세금에 대해서 절약하셔서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이제 발생하시게 되니까 감세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맞는 얘기시고. 다음 그러고 세 번째 현금의 유입액은 세후 기준으로서 이제 측정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죠? 결과적으로 세금도 회사가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유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현금 유입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번 돈에서 낸 세금을 빼서 실제로 순수하게 번 돈이 얼마일까요? 요런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2번 법인세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바로 틀렸고요. 세후 기준이니까 세금 낸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리셨고요. 다음 그러고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말이 조금 겹쳤어요. 어차피 감가상각비 중에 법인세 부분, 이제 우리 보통 법인세가 나오니까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시면 세금이 절약된, 비용이 발생하시면은 과세표준 계산하실 때 비용만큼 송금으로 빠지기 때문에 세금이 감소되시는 효과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2번, 4번이 겹치신 얘기고, 명목 현금 흐름은 명목 할인율로 해야 되고, 다음에 실질 현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채 같은 거 현가 계산하시다 보면은 액면이자하고 다음에 시장이자율, 수수료까지 고려됐다면 유효이자율. 그래서 유효이자와 액면이자를 비교하셔서 상가액 등을 이제 계산하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3번 맞는 얘기시고요. 답안에 가는 거 2번입니다. 다음 아래 가볼게요. 자, 2번. 다음 중 영업활동의 순현금 흐름 계산하는 식에 맞지 않는 것은, 요 계산 산식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산식이 한 3개 정도가 있으시게 되는데 한번 써볼게요. 1번 매출액에서 현금 영업비용을 빼고요.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빼고 여기에서 법인세를 빼고 다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요렇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매출액에서 현금 영업비용을 빼고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오는 부분에 1- 세율을 해서 세후 금액으로 변환해주고 다음에 여기에 다시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다음 그러고 세 번째 매출액에서 현금 영업비용을 빼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세후로 바꿔주고 다음에 여기에 감가상각비 중에 법인세에 해당하는 만큼은 더해준다. 요 세 가지 이제 공식 정도가 있으신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현금 유입액 계산할 때 쓰시는 공식은 3번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가정해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매출액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에 영업비용이 현금 영업비용이에요. 2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감가상각비가 2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세율이 4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면 요 매출액이 1,000원일 거고 현금 영업비용이 200원, 감가상각비가 200원, 마이너스 법인세를 빼야 되는데 법인세는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입금이나 송금이나 이런 얘기가 없으시니까 회사의 당기순이익 자체가 과세 표준이 될 거라서 지금 나와 있는 1,000원에서 200원 빼고 200원 뺀 600원만큼이 과세 표준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40%를 곱하면은 법인세는 240원이 돼요. 되셨죠? 여기에 플러스 다시 감가상각비를 더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200원을 더해주시게 되면 1,000원, 200원 빼고 200원 빼고 240 뺀 거에 200을 더하시면은 560이에요. 됐죠? 자, 그러고 하단에서도 매출액이 1,000원, 현금 영업비용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
그거를 세후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세율 40%를 하고 다시 감가상각비를 더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1000원에서 200원 빼고 200원 빼고 나오는 금액이 600원에서 다음에 1-40% 하면 60%거든요. 그래서 60%를 곱하면은 360원에 플러스 200원 감가상각비를 더하니까 560원. 다음 그러고 마무리로 1000원에서 200원을 빼면은 800원에 이거를 세후로 바꿔주고 800에 세후로 바꿔주고 그럼 나오는 게 480인데 플러스 감가상각비 200 중에 법인세율 40%만큼 그럼 80원이 되겠죠? 200 곱하기 40%니까 그래서 80을 더해주면 56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셔도 결론적인 금액은 같다.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1번 S가 매출액이래요. 그래서 S 다음에 O가 영업비용이래요. O 다음에 D가 감가상각비라고 그랬으니까 D 다음에 법인세가 T라 그랬으니까 T 그래서 얘네들을 빼고 되셨죠? 뒤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준다 D 그래서 1번 얘기가 제가 적은 1번 얘기시고요. 다음에 2번 매출액에서 현금 영업비용 빼고 감가상각비를 빼고 매출액에서 현금 영업비용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 뒤에서 세후로 바꿔주고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더해준다. 2번이 2번 공식이고 다음에 3번 매출액에서 현금 영업비용 빼고 매출액에서 현금 영업비용 빼고 다음에 세후로 바꿔주고 그 중에 감가상각비 중에 법인세 부분을 더해준다. 오케이. 그럼 3번이 3번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시겠네요.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3일은 신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다음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하고 법인세율은 20%다. 감가상각비 이외에 수익과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거래된다. 새로운 설비의 구입으로 인해서 매년도 영업활동의 순현금 흐름은 얼마일까요? 현금 유입액이나 현금 유출액의 순수한 금액이 얼마니에요? 그럼 현금 유입액이니까 결과적으로 1번 보통 이제 재경관리사는 세 가지 고려하시는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세후 현금 유입액 다음에 2번 감가상각비 중 법인세 다음에 3번 유형자산 처분이익 중 법인세 차감 후 되셨죠? 차감 후 세후 유형자산 처분이익 쓰는 게 더 좋았겠네요. 일단 썼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3번은 문제가 따로 나와요. 그러고 1번, 2번 계산하시는 문제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매년 예상되는 매출액이 3,250만 원이래요. 그러고 매년 예상되는 현금 유출액이요. 결과적으로 돈이 나가는 감가상각비 제외됐다 그랬죠. 그 금액이 2천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두 개를 빼시게 되면은 회사가 순수하게 버는 돈이 될 거예요. 번 돈이 3,250, 쓴 돈이 2천이니까. 그러면 두 개를 빼시게 되면은 1,250만 원이 되시겠죠. 근데 이게 세후니까 세율이 20%라 그랬죠.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는 1,250만 원에 세후니까 세율이 20%니까 전체 100% 중에 20%를 차감한 즉 80%만큼이 돈이 실제로 들어옵니다가 되시는 거고요. 계산을 하시면 이게 1,000만 원일 거고 다음에 감가상각비 중 법인세 부분이니까 회사가 물건을 구입한 게 얼마냐면요. 4천만 원짜리인데 내용연수가 4년이래요. 그러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정액법은 취득원가 4천만 원에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빼야 되는데 잔존가치가 없다 그랬거든요. 빵.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이라 그랬냐면 내용연수 4년이라 그랬죠. 4. 그러고 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40%를 곱해서 40%를 곱하면 40%가 아니군요. 20%군요. 다시 20%를 곱해서
제가 앞에서 40%라고 설명하고서 지금 40%라고 적었어요. 법인세율이 20%였죠? 그래서 다시 20%를 곱하면 나오는 게 1000만원에 20%니까 200만원이 돼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후 추정 처분 가치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의 이제 순수한 현금 유입액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보게 되면 1200만 원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방금 제가 계산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위에 있었던 2번의 3번 공식이에요. 자, 다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요건 이제 위에서 적었던 이제 방금 위에서 적었던 3번 공식인데 보통 처분이익은 제가 방금 따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회사는 80만 원의 차량인데 이게 취득원가가 80만 원이래요. 감가상각누계액이 50만 원이고 이거를 20만 원에 처분을 했대요. 그럼 분계를 한번 해보면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50만 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80만 원, 차변에 받은 돈이 20만 원. 그러면 차변에 처분 손실이 10만 원만큼이 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받은 돈이 지금 20만 원이에요. 되셨죠? 그러고 처분 손실이 10만 원이 생겼죠. 법인세를 이제 배우시면은 그때 이제 하시는 얘기인데 법인세는요 세금 계산을 하실 때 당기순이익서부터 시작을 해요. 당기순이익에 입금 더하고 손금 빼고 차가감소득금액이 이런 식으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적어지시면은 그만큼 세금을 덜 내시는 거고 쉽게 다음에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커지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같은 경우는 손실이니까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줄이실 수 있겠죠.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만큼 처분 손실만큼은 회사가 세금을 절약하는 상태가 되시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럼 회사가 세금이 절약됐다라는 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걸 덜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의 유입액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돈을 낼 걸 안 냈으니까 회사가 현금을 세이브 절약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실제로 번 돈 현금은 20만 원인데 현금 유입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20만 원인데 플러스 그 중에 10만 원 곱하기 법인세율이 30%라 그랬으니까 30%만큼은 회사가 손실이 생기는 바람에 세금을 덜 냈습니다가 되셔서 더하시면 23만 원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되셨죠?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갑니다. 5번. 3일은 단기말 순장부금액이 30만 원이래요. 방금 위에서 80만 원에 50만 원 할 때 대변에 80, 차변에 50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거를 지금 한 번에 계산해 놓은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80만에서 50만 원 빼서 장부금액이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장부금액이 나왔으니까 그냥 요걸로 바로 갈 거예요. 이거를 50만 원에 처분을 했대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차변에 현금 50만 원이고 대변에 다시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30만 원짜리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처분이익이 20만 원만큼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매입을 했대요. 100만 원짜리를. 되셨죠?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그러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한번 보면은 순 현금 유입액은 자 받은 돈이 50만 원 받았죠? 자 그럼 50만 원에 마이너스 현재 회사는요 지금 처분이익이 발생을 했죠. 그럼 방금 위에 4번하고는 반대의 경우에요. 처분이익이 발생하셨으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거니까 그만큼 세금을 더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현금 유입액에서 빼줘야 순수한 기계장치를 처분했을 때 받은 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20만 원에서 곱하기 20%만큼 법인세 부분을 차감하시게 되면은 기계장치 처분으로서 순수하게 번 돈은 20만 원에 0.2 하시면 4만 원이 세금이고 마이너스 50만 원 빼주면은 46만 원을 벌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다음에 기계장치를 사시면서 100만원의 현금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현금 지출은 100만원이 있으시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순 현금 지출액은 얼마일까요? 라 그랬거든요. 그럼 번 돈이 46만원, 쓴 돈이 100만원이니까 결과적으로 퉁 치시면은 순수하게 번 돈은 현금 지출은 100만원 현금 지출에 46만원을 빼서 54만원만큼이 순수한 현금 지출이 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에요.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6번. 다음 중 회수기간을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회수기간 계산하실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하거든요. 투자액에 나누기 순현금 유입액. 되셨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투자한 금액과 다음에 순수하게 그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방에 가시는 거는 투자안에 대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아셔야 이제 회수기간법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 하나 해보게 되면은 10,000원짜리 기계장치를 사서 매년 5,000원에 회사에 뭐 노무비나 이런 걸 아낄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5,000원만큼 이제 현금이 절약되게 되면은 현금이 유입되는 거와 같은 효과니까 10,000원 나누기 5,000원을 하시면은 이 기계장치는 2년이면은 속된 말로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년이 회수기간이 됩니다. 요거랑 이제 같은 얘기로 아래 7번 문제예요. 7번. 신공장을 매입하면 매년 2천만 원의 현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대요. 되셨죠? 신공장의 매입 가격은 1억인데 추정 내용 연수가 10년이래요.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할 경우 회수기간 얼마일까요? 이 문제는 세율이 없어요. 되셨죠? 문제를 좀 적어줄 때 세율이 없으면 좀 친절하게 법인세 부분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어주든가 적어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세율이 없으니까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됐죠? 위에서 이제 공식 볼 때 뭐라 그랬냐면은 순현금 유입액 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면은 감가상각비 중 법인세 부분이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니까 그 부분만큼이 현금으로 유입된다 라고 제가 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인세율이 없으니까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중 법인세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구입하신 물건이 1억짜리인데 방금 제가 위에 계산해드린 것처럼 나누기 매년 2천만 원의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1억 나누기 2천만 원을 하시면은 5년이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본전을 회수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4번입니다. 다음 아래 가볼게요. 자, 8번. 3일은 2만원의 기계를 구입할 예정이래요. 기계를 사용할 때 연간 원가 절감액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럼 이게 지금 현금 유입액인 거죠, 결국. 연중 현금 흐름이 고르게 발생을 한대요. 이 현금 흐름 발생하는 게 매년 이렇게 예상한 대로 일정하게 발생을 한대요. 5,000원, 9,000원, 8,000원, 6,000원 요게 이제 변함이 없답니다. 이 투자안의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3번이나 4번은 답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봅시다. 2만원에 지출을 했어요. 근데 1년차에 번 돈이 얼마죠? 5,000원. 2년차에 번 돈이 얼마죠? 9,000원.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14,000원이죠? 그러고 3년차에 번 돈이 얼마? 8,000원. 그럼 더하면 얼마죠? 22,000원이죠. 그럼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구입한 게 얼마짜리니까? 2만원이니까 되셨어요? 3년차가 되시면은 우리 회사가 번 돈이 2만원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2년서부터 3년 안쪽으로 되셨어요? 사이가 되면은 2만원의 본전이 뽑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언저리 사이가 어디냐는 얘기죠. 되셨어요? 그러고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금액이 그러면은 1년, 2년, 3년, 4년 벌어들인 돈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5,000원, 9,000원, 8,000원, 6,000원 이거잖아요.
위에 7번을 풀 때는 매년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일정해서 그냥 바로 나누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어차피 지금 2년 차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2만 원이 되려면. 그래서 일단 2년을 앞으로 빼주고. 되셨죠? 그럼 2년 차가 되시면 회사가 번 돈이 얼마? 14,000원.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얼마를 더 벌어야 2만 원이 맞아지죠? 6,000원을 더 벌면 맞아지겠죠. 회사가 현재 2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구입했는데 2년 차까지 번 돈이 14,000원입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6,000원만 더 벌게 되면은 2만 원의 본전이 나올 것 같아요. 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3년 차에 벌 수 있는 돈, 총 돈은 얼마인데요? 8,000원이요. 그러니까 8,000원 중에 6,000원의 비율만큼을 계산해서 앞에다가 2에다 더해주게 되면은 그게 회사가 이제 본전을 뽑을 거라 예상하는 기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6,000 나누기 8,000이 되시게 되면 0.75고요. 거기에 2를 더하시면 2.75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회사가 14,000원까지는 어차피 2만 원이 안 되니까 14,000원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고 돈을 버는 게, 8,000원을 거기에다 더하게 되면 2만 원이 오바되니까 8,000원을 전체 다 벌 필요는 없고 본전을 뽑으려면, 그럼 2년서부터 3년 언저리 사이인데 2년은 어차피 지나니까 앞에다 2를 빼주고. 되셨죠? 그러고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벌어야 되냐면은 물건값이 2만원이고 현재까지 총 번 돈이 14,000원이니까 빼게 되면 회사는 6,000원만큼만 더 벌면 되는데 3년차에 총 버는 돈이 8,000원이니까 8분의 6만큼 비율 계산을 해서 앞에 2년에다 더하게 되면은 그게 회사가 본전을 뽑을 거라 생각하는 회수기간, 즉 2.75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다음 아래 가볼게요. 자, 아래 보시면요. 자, 당구장 모양 법인세율 보이시죠? 요런 문제는 이제 감가상각비 중에 법인세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 문제들은 법인세가 없었으니까 계산을 안 한 건데. 그러면 회수기간은 몇 년일까요? 3일은 만원짜리 기계장치를 구입할 예정이래요. 되셨죠? 그러면 투자액이 만원이고 나누기, 요거 이제 앞에서 공식 한번 썼었어요. 아까 제가 6번 할 때 공식을 한번 썼거든요. 그래, 투자액의 순현금 유입액 이렇게 적었었죠. 자, 그래서 순현금 유입액이 얼마냐는 건데, 자, 기계장치는 정액법에 의해서 5년간 생각하기로 했대요. 잔존가치가 없다네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기준이죠. 그럼 새해 전이니까 새해 후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5,000원만큼 현금을 유입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 새해 후 현금 유입은 얼마냐면은 5,000원에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세율이 40% 하시게 되면은 3,000원만큼이 금액이 되고요. 다음에 감가상각비 중 법인세 부분을 계산을 하면 현재 물건이 만원짜리고 잔존가치가 없죠. 잔존가치가 없죠. 그래서 나누기 내용연수가 5년, 다음에 곱하기 법인세율만큼 곱해야 되죠. 감가상각비 중 법인세 부분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만원 나누기 5를 하시면 2,000원에 곱하기 0.4를 하시면 800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금액만큼이 순수한 현금 유입액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00원만큼 이 기계장치로서 현금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원 나누기 3,800을 하시면 2.6315789473 이렇게 나오시는데 앞에 두 자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3년.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다음 아래 갈게요. 자, 10번. 자, 최초 투자액에 대한 회계적 이익률이 얼마네요? 요거 안 보이면 못 풀겠네요. 자, 회계적 이익률을 계산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후 이익을, 되셨죠? 요거 이제 우리 교재는 연평균 이익이라고 적혀 있는데 세후 이익을 나누기 최초 투자액으로 나눠주셔서 계산하시는 법도 있고, 또는 세후 이익을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는 법도 있어요.
되셨죠? 요거 세후익 연평균 순이익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최초 투자액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번으로 계산을 하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공식 정리를 하면은 세후 이익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회사가 지금 번 돈이 5천원 벌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재무회계 생각을 해보면요. 매출액에서 판관비나 다음에 뭐 매출원가나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나 이런 걸 빼셔야 비용을 빼셔야 나오시는 게 영업이익. 영업의 비용은 안 빼겠네요.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이 되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법인세를 빼셔야 나오시는 게 세후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5천원의 현금 유입을 발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5천원이 될 거고, 비용은 우리 회사가 지금 감가상각비 이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없대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얼마냐면은 아까 계산해봤죠? 만원에서 빵을 빼고 나누기 5 하시면은 2천원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회사의 이익은 얼마냐면은 3천원 됐죠? 자, 그러고 그 중에 법인세는 얼마냐면은 3천 곱하기 40% 되셨죠? 혹은 바로 가도 되죠? 곱하기 1 마이너스 40% 되셨어요? 자, 그래서 3천 곱하기 0.6 하시면은요 세후 이익은 1,800원. 그래서 최초 투자액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1,800에 나누기 투자액은 만원이었죠? 자, 그래서 만원 하시면은 회계적 이익률은 18%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